이선입니다. 저는 오늘 갑상선 정기 검사 때문에 의대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제가 갑상선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3기일 때 방사선 치료를 끝나고 나니까 항진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평생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은 방사선 치료하고 갑상선과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방사선 종양내과 방종 교수님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때는 그렇게 두 분이서 다른 의견을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저는 갑상선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거든요, 평생.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6개월 검진도 통과를 하고 약을 타오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집으로 가는 중인데 제가 얼마 전에 83회차 에너투를 맞고 왔거든요. 역시 늘 힘들죠. 에너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심한 날과 안 심한 날을 제가 조금 체크해 봤더니 병원에서 대기가 긴 날은 제 부작용도 길더라고요. 대기를 한 7시간 정도 했다 그러고 주사를 맞고 내려오면 여지없이 진짜 일주일은 그냥 퍼지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케이스가 좋아서 빨리빨리 진료보고 접수해서 주사 맞고 해가 떠 있을 때 집으로 귀가를 하면 이상하게 부작용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심리적인 건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83회차를 맞고 왔고, 교수님 피셜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길게 맞고 있는 환자고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고 늘 하시는 말씀, 환자분 이약 아니었으면 아시죠? 굉장히 위험했던 거 아시죠? 잘 알죠, 교수님? 그만 강조하셔야 됩니다. 잘 압니다. 사실 국내에서 제일 길게 맞은 환자는 제가 누군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20회차 정도 앞서서 맞으셨으니까 1년 반 조금 안 되게 먼저 맞으셨거든요. 그분이 지금은 간 독성 이슈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뭔가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은 저거든요. 전데 다행히 아직 제 간이 멀쩡하고 머리카락도 제법 많이 났고,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서 보면 저는 환자티가 거의 안 나요. 앞머리가 조금 휑한 거 빼고는. 그래서 저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늘 교수님이 이번까지는 맞게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맞고 가세요, 치료 잘 받고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는 뭐라 하셨냐면, 이제 환자분 내년이 아니지, 다다음 달 8월이 되면 이 약을 투여한 지 만 5년이 된다. 만 5년 동안 투여한 데이터도 없고 네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투여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너한테 올지 사실 데이터가 없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8월달에 만 5년을 채우고 효약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평소와는 다른 어투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반반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사기 유방암 환우들 소식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휴약을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재발이 되거나 원래는 폐만 전이가 됐었는데 갑자기 막 뇌전이까지 된다든지 진짜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 커져서 손도 못 쓰고 고생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도 봤고요. 그래서 휴학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요. 버틸 수 있으면 맞자라는 게 주의였는데, 근데 실제로 저한테 그런 제의가 오니까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마음은 맞고 싶지 않다로 한 70% 이상은 기울었어요. 그것도 그럴 게 제가 9년 동안, 진짜 만으로 9년 동안 항암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치과 치료를 할 때도, 피가 나는 치료를 할 때는 소견서를 떼가서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약을 한 1주일, 2주일 쉬었다가 뭐 그제서야 치료를 할 정도로 빡빡하게 항암을 계속 했던 9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주마다 병원을 안 가도 된다? 3주마다 겪었던 그 오심과 뭐 몸살, 변비 이런 거를 안 겪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이제 나한테 와닿으니까 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얘가 제가 지금 약을 투여하고 병변이 변화가 없음인지 한 4년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안정권이라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을 한번 믿고 약을 쉬어보고도 싶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지인분께서 작년에 췌장암 4기 진단을 정말 갑작스럽게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뭐 사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살고 이제 최대한 긍정 마인드를 펼쳐본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1년도 안 됐는데 완전 관해가 된 거예요. 췌장암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부겸씨, 나 사실은 이제 완전 관해가 됐다. 그동안 연락을 못 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유인 즉슨 너는 9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인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뭐 화가 나거나 그런 부분 뭐 당연히 제가 있을 일은 없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서울 안 가도 된다고? 항암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런 류의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분 얘기를 듣고 케이스를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서 한 2, 3일은 제가 마음이 되게 어지러웠어요. 나는 언제 쉴 수 있지? 언제 그만둘 수 있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마음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제의를 교수님이 직접 해주시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게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2번의 투여는 더 남았지만 이제 뭐 2번도 맞기 싫은 거였죠. 배가 불렀나봐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약이 안 들어서 약이 투여하고 뭐 2번 만에 바뀌고 3번 만에 바뀌고 막 림프 타고 이럴 때는 평생 이 약 맞아도 되니까 제발 살게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뭐 맞기 싫은 날이 오고 막 이러네요. 아직은 뭐 무엇 하나 확정이 된 건 없지만 일단 저의 마음은 쉬고 싶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쉬게 된다면 또 제가 언제 나빠질지 사실 막말로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암을 하는 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좀 있거든요.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 저한테도 뭔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설렙니다. 평범한 삶. 아직은 고민 중이고요.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면 또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릴게요.